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박정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산재 강의 18번째 시간으로 장애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결정 요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 등급을 정하고 있는데요. 요런 장애 등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6 잠깐 살펴보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장애 등급의 기준으로 해갖고 제1급부터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14급까지 이렇게 14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장애 등급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등급에 그래서 14등급의 계열별 또 각 14등급 각 장애 등급에 따른 그 내부적인 세부적으로 어떻게 장애 등급을 정하느냐 관련해서는 이런 정확한 장애 등급 결정을 위해서는 장애 부위하고 장애 계열, 그 다음에 장애 서열이라는 요 세 가지 개념을 이해를 해야지 장애 등급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나누는 것을 장애 부위라고 하고요. 그래서 뭐 손, 발, 뭐 이런 게 해부학적으로 눈, 코 이런 걸 장애 부위라고 하고요. 이런 장애 부위를 다시 기능면에 중점을 둬서 생리학적 관점에서 나누는 것을 이제 장애 계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상태를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배열한 개념이 이제 장애 서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부위, 그 다음에 장애 계열, 그 다음에 장애 서열 요 세 가지를 오늘은 정확하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 부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부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나누는데요. 시행령 별표에 따르면 이제 22개 부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 같은 일단은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하고 정신기능, 그 다음에 두부, 안면부, 경부, 그 다음에 흉복부 장기, 그 다음에 체간, 요거는 척추와 그 밖에 체간골, 그 다음에 팔, 그 다음에 팔과 손가락, 그 다음에 다리, 이렇게 나뉘는데, 요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래서 눈은 안구하고 안구 있죠? 이 안에 눈알이라 그러죠? 눈알, 요 눈알 두 개는 그냥 하나의 신체 장애 부위예요. 근데 눈꺼풀 있죠? 눈꺼풀은 왼쪽 눈꺼풀, 오른쪽 눈꺼풀, 별개의 장애 부위로 봅니다. 그래서 세 개 부위. 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 안쪽에 이제 내이 있잖아요. 귀 안쪽에 이게 소리를 듣게 하는 기관들. 요거는 하나의 기능적인 장애 부위로서 하나로 보고, 그래서 왼쪽 귀와 오른쪽 귀를 합해서 하나의 귀로 보고, 근데 밖에서 보는 귓바퀴 있죠? 귓바퀴는 왼쪽 귓바퀴, 오른쪽 귓바퀴 별개의 장애 부위로 봐요. 그래서 여기도 귀도 3개. 그래서 코도 이제 비강, 이 안쪽에 이제 냄새를 막는 부위, 냄새를 막는 부위 비강하고, 이 코, 그냥 외부 코 있죠? 요거 2개 부위로 보고, 그 다음에 입하고, 입은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신경계통 1개, 그 다음에 두부, 안면부, 경부 요거 1개 부위로 보고, 흉복부 장기도 전부 1개의 장애 부위로 보고, 체간은 척추를 하나로 보고, 그 밖에 체간골을 나눠서 이제 2개 부위의 장애 부위로 보고, 그 다음에 팔은 또 왼쪽 팔, 오른쪽 팔, 손가락도 왼쪽 손가락, 오른쪽 손가락 이렇게 4개 부위로 봅니다.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리도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그 다음에 왼쪽 발가락들, 오른쪽 발가락 해서 4개 부위. 이렇게 장애 부위는 이런 식으로 모두 합해서 몇 개? 22개 부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뭐 원칙적으로 장애 부위에 있어서는 양쪽 부위는 각각 별도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지만 좌우를 별개의 부위로 취급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눈꺼풀,
귓바퀴, 팔과 손가락, 다리와 발가락은 모두 좌우를 별개의 장애 부위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은 이제 같이 본다. 그래서 눈알이나 이 귀 고막 같은 것들은 같이 본다. 그다음에 다만 여기서 보이죠? 안구와 내이 등은 좌우 양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의 기능을 영위하는 이른바 상대성 기관으로서의 특질 때문에 양쪽 눈알, 양쪽 내이 등은 모두 같은 부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은 장애 부위, 해부학적 장애 부위로 봤고요. 요번에 이제 장애 계열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장애 계열은 요 장애 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질장애하고 기능장애로 나눕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질장애는 쉽게 말해서 손가락, 발가락, 이제 코, 눈, 귀, 코, 이런 게, 눈꺼풀 이런 게 이렇게 외부적으로 잘려져 나가고, 막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질장애. 그러니까 내 몸의 신체 일부가 어떤 기능과는 관계없이, 기능에도 영향이 있지만은 어쨌든 그 부분이 이제 절단되거나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그렇게 된 거. 기능장애는 이 기능이 약화되거나 기능이 없어진 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에는 기질장애로서의 결손장애인데 손가락이 절단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이 구부리질 못한다 그러면은 손가락의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능장애. 그래서 기질장애와 기능장애 둘로 나눠서 총 26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계열이 다른 장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 같은 경우에 이제 엄지손가락 손가락이 3개가 절단됐다. 그러면 하나의 기질장애로 봐갖고 그 등급 손가락 3개 절단에 따른 장애 등급을 판단을 하는데 장애가 이제 장애 계열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손가락 3개 중에 2개,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은 이제 절단이 돼서 기질장애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구부러지지 않아서 기능장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손가락 2개의 절단된 부분에 대한 장애 등급 설정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 1개의 구부러지지 않는 기능장애 설정하고, 그래서 그 둘을 조정을 통해서 한 등급을 올리거나 2등급을 올리거나 이렇게 장애 등급을 결정한다. 그래서 기질장애는 그 기질장애를 통해서 기질장애와 기능장애 이렇게 장애 계열이 서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하나로서 전체적인 장애 등급을 결정을 하는데 이 장애 계열이 다른 경우에는 조정을 통해서 장애 등급에 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장애 계열이 쓰이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언제 쓰이느냐? 이렇게 장애 계열이 다른 경우에 조정을 통해서 장애 등급 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장애 계열표상은 기능장애하고 기질장애로 이렇게 구분해서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갖고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손가락 장애, 발가락 장애 할 때 더 기능장애와 기질장애가 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 장애 계열이 다르지만 구체적 운영에서 같은 계열로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은 이렇게까지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기질장애와 기능장애로 나뉜다. 그래서 기질장애와 기능장애로 나눴을 때, 조정이 이루어진다. 요 정도까지만, 장애 계열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 서열이라는 것은 장애에 있어서의 장애 계열 간의 상위와 하위의 우선순위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부터 여기서도 보시면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거기서도 또 각 등급별로 어떤 경우에는 18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16개가 있고 해요. 근데 이렇게 기능적 장애, 기질적 장애에서도
한쪽 다리, 한쪽 손, 엄지손가락, 뼈 일부 잃은 사람, 그래서 엄지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잃은 사람, 요 부분에 이제 요 부분하고 그 부분이 더 심해지면 엄지손가락뿐만 아니라 뭐 둘째 손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다친 사람, 이렇게 별개로 이제 장애 정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요런 거를 보는 게 장애 서열입니다. 그래서 장애 서열이란 노동 능력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신체 부위별 장애 상태를 나열한 것을 이제 신체 장애열과 노동력의 상실 정도를 고려해서 장애계열 상호 간의 상위와 하위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하게 배열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도 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 1등급 같은 장애 1급 같은 경우는 두 눈이 실명된 경우에 1급이고 노동력 상실률 10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급은 한쪽 눈만 실명되고 한쪽 눈은 시력이 0.02 이하로 되는 거. 요런 경우. 그래서 더 내려오면 노동력 상실률이 뭐 여기는 95%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같은 두 눈의 기능적 장애이지만은 하나는 제1급이고 두 눈이 실명된 기능적 장애는 기능적 장애는 1급인데 한쪽 눈만 실명되고 한쪽 눈은 시력이 0.02라도 남아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능적 장애라도 제2급이 된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3급은 한쪽 눈이 실명되고 한쪽 눈은 시력이 0.06으로 된 거. 이런 식으로 쭉 이게 차이가 있죠. 1급부터 14급까지. 요게 바로 장애 서열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장애 계열 서열 관련해서는 뭐 유념해야 될 게 장애 계열에 맞춰서 조정을 할 때는 장애 서열을 이렇게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오늘은 장애 등급의 결정 요소로서의 세 가지.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가끔 장애 등급 몇 등급 돼요? 라고 뭐 여쭤보실 때 요 세 가지 장애 부위, 그다음에 장애 계열, 그다음에 마지막 장애 서열 요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보셨던 요거 장애 등급 별표 시행령 요걸 보고 요게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인 장애 등급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요걸 보고 이렇게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는 그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판단을 검사 결과가 나와야 더 정확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장애 등급이 결정된다.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재 장애 등급과 관련해서 산재 장애 등급의 결정 요소 세 가지 장애 계열, 장애 서열, 장애 부위, 장애 계열, 장애 서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재 전문 박증영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